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반기가 찾아왔고 그 이후 계속된 기대를 받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택 경기 자체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요. 그로 인한 실적 턴어라운드 이슈,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 어떻게 앞으로를 전망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이분 모시고 챙겨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열매 대체투자 분석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차곡차곡 가본다면 올 초부터 해서 이 건설업종 지수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부터 한번 짚고 출발을 해볼게요. 네, 그 코스피도 사실 상반기에 좋아서 코스피가 한 15% 정도 상승했는데요. 건설업종은 코스피보다도 더 아웃퍼폼해서 상반기에 30%가량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종이 좋았던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주택시장이 상승 전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건설업종의 상승 모멘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유가가 반등하면서 해외 수주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의 실적 개선도 일부 있지만 앞으로 수주 전망이 더 밝아지고 있는 점이 건설업종의 주가 상승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Q가 조금 억눌려 있는 느낌이었는데 P와 Q가 함께 가게 되면서 섹터에 대한 기대 자체가 올라간 게 그간의 상승 배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 뭐 실적이니 뭐니 해도 많이들 가장 기대하는 거 꼽으라면 결국엔 정책 모멘텀일 것 같아요. 공급을 늘린다라는 각종 이 공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세요? 현 정부 들어서 건설업종이 주가가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이 수요 억제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부분이 건설업종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업종 주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이 수요 억제보다는 이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양당이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면 공급 확대를 얼마나 더 빠르게 늘려주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눌러왔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얼마나 살려줄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바로 건설사들의 매출액으로 연결되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대상은 늘어나고 있고 정책 방향도 지금 당장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불미스러운 몇 가지 사태들로 인해서 지금 속도가 약간 늦어지기는 했지만 네.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신규 택지를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지금까지는 돈을 갖고 있어도 살 수 있는 땅이 없었고 신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3기 신도시도 내년, 내후년이 되면 건설사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신규 사업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간에 조금 막혀 있었던 것들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실 뒤로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를 계속 부여잡을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하반기 건설사들 실적 대한 기대감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기저에 깔린 근거는 뭐가 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는 매출액이 성장 국면에 전환이 됩니다. 19년도에 건설사들이 대체로 분양을 좀 기대치보다 못했고 속도가 지연됐던 반면에 20년도에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19년보다 분양 물량을 늘렸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또 분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주택 사업의 매출액이 성장 전환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가 되면 분양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사실 계속된 걱정거리였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허그가 고분양가 상한에 대해서 이제 시세 대비 좀 더 낮게 분양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허그가 고분양가의 상한 기준 한도를 시세의 90%까지는 높일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 분양을 계획했던 물량들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조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나 조합이나 다들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분양가를 더 받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분기의 분양 물량이 계획 대비는 약간 부진했으나 전년 대비해서는 충분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물량도 늘어나고 분양가도 시세하고 지금 분양가의 괴리가 30% 이상 벌어져 있는 지역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좁혀가면서 건설사들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실적 전망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녹여서 또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분양 계획 차질은 좀 없는 편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집을 안 보고도 산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맞아요.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청약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 이제는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일부 건설사들이 이제 뭐 4단계 오고 하면 모델하우스 오픈은 조금 지연을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그 스타트업들이 만든 기술로 VR 같은 걸로 온라인 그 모델하우스 오픈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홍보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궁금해하는 포인트여서 이렇게 네. 급작스럽게 또 질문을 드려봤고요. 건설 업체들, 건설사들의 실적 얘기하면 뭐 물론 국내 주택 경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겠지만 사실 해외 경기도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국내 건설사들이 약간 해외 사업을 조금 줄여오는 추세였는데 요즘엔 해외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유가 상승으로 발주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 사업을 다시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잘 하던 업체들이 좀 더 선택지에 주식 투자자로서는 들어와야 되는 건지 관련한 이야기도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 해외 수준은 한국의 해외 수준은 중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유가가 저유가 구간을 오랫동안 겪는 동안에는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요. 고유가 시기에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때는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은 19년도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실제 플랜트 발주도 줄어들었고 네.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도 플랜트 발주가 줄어들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상당 기간 수주 부진을 겪었었는데요. 19년도에 바닥을 찍고 20년, 21년도 이렇게 이제 유가도 좀 올라오면서 유가는 사실 작년 이맘때가 최악이었죠. 마이너스 유가를 볼 정도였으니까요.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올해 연초에 유가가 50불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회복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있었어도 네. 70불대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유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발주처들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재정적 여력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대비해서 여전히 발주 양을 보면 네. 엄청나게 많은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기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설업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과거에 유가가 높았던 시기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다 같이 중동에 진출하면서 우리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면 네. 이미 지난 수년간 부진을 겪는 사이에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도 좀 했고 그리고 역량도 강화하면서 내공을 다지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한국 건설사들의 경쟁도 많이 완화가 됐고 우리도 좀 보수적으로 수주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과거처럼 대형 건설사라고 해서 무조건 중동 플랜트에 다 같이 진출하는 시기는 아니고 네. 지금 상장 회사로 보자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에 대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흐름이 상반기 그리고 뭐 하반기 뭐 직전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록했던 거겠죠. 분명히 해외 수주 이제 기업을 선택할 때는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건설 업황 자체에 대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올해 한 해 건설업종 지금 사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자체는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회사들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전망에 의해서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건설업황은 국내 주택이 매출액부터 성장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해외 수주 입찰 건들이 또 다수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입찰 안건들이 과거처럼 무한 지연되거나 또 발주처가 여러 검토를 하다가 사업을 취소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업종에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국내 해외 두루두루 저는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와 해외 둘을 놓고 봤을 때 실적상으로 업사이드가 높아지는, 실적상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높아지는 분야는 여전히 주택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주택 건설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또 워낙에 시장 대비, 코스피 대비해서나 아니면 해외 건설사들 대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들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주도 좋고 실적도 개선이 되는 거, 이런 사이클이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사이클입니다. 제가 뭐 방송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 네. 사실 업종에 대해서나 종목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자주 얘기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인데 지난 10년간 건설업종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경쟁 과열로 수주를 받아도 실적이 악화되는 구간을 겪었었고,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도 규제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충분히 갖고 있는 수주 잔고를 매출로 이어지게 하지 못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사이클은 오랜만에 건설사들이 수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규제도 건설사들에게 있어서는 공급 확대라는 측면이 회사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열려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상반기에 30% 올랐죠. 네. 종목별로는 뭐 한 80% 이렇게 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에 많이 오르면 당연히 중간에 조정을 받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0년간 건설사가 힘들어지면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10년 동안 낮아져 있었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온 룸이 있기 때문에 최근 한 5년간 건설업종을 보신 분들께서는 건설사한테 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느냐, 여전히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하반기와 내년이 건설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신뢰를 쌓아서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우리도 매출과 이익을 또박또박 내줄 수 있다는 거를 주택사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저평가 섹터였던 건설주의 선전, 건설업황의 개선이 더욱더 좀 반가웠던 올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신뢰를 쌓아간다면 추가적인 랠리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제가 그럼 살짝 걱정되는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8월에 금리 올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약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건설 섹터에게는 또 하나의 봐야 되는 변수가 되잖아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입금이 많을 때에는 재무적인 부담을 주죠. 그런데 일단 현재 건설사들 대형사들 기준으로는 대부분 순현금 상태로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건설사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전혀 지금 네거티브하지 않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주택 사업에 있어서 수요자들, 시장에서 과연 이 주택 분양을 사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한데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이걸로 인해서 분양가격 자체를 시세보다 오히려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물며 주택시장이 약간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존 주택의 매매 가격이 약간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신규 분양가는 지금보다 올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금리를 한두 번 올리는 것 정도로는 건설사들한테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만약에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고
한국이 이럴 때 대체로는 수출 경기가 또 좋아지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분양은 더 잘 되고 주택 가격이 또 오르고 그러면서 건설업종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사이클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근데 그때만큼의 고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레벨 자체가 그때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려할 요인보다는 약간 더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설명을 이해되기 쉽게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를 다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게요. 요즘에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느끼는 산업 섹터들이 많잖아요. 조선 후판, 뭐 자동차용 강판, 그러면 건설 쪽도 철근을 비롯해서 이렇게 가격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격 분양가나 뭐 이런 데 잘 전이가 돼서 무난히 지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단기에는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도급 계약에서는 만약에라도 원자재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는 일정 구간 이상, 예를 들어 5%, 10% 이상 폭등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도급액, 건설사가 받아오는 도급액도 그만큼 인상분을 받아올 수 있는 계약들이 대부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품목 같은 경우에 일부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들이 고민하셔야 될 만큼 실적이 드러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는 동시에 오히려 이 원자재가 상승이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의 산식이 토지 가격 더하기 공사비 더하기 가산비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원자재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산출하고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요인과 기회 요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회 요인이 더 오히려 커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조금 더 좁혀가겠습니다. 건설주 내에서 저희가 좀 포인트 잡고 갈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요? 네, 탑픽은 현대건설, GS건설 제시하고 있고 차선호주로 삼성엔지니어링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건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업종의 대장이죠. 건설사 중에서 매출액도 가장 크고 업력도 탄탄한 1등 건설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면 반드시 현대건설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수주 목표도 높게 잡았고 물론 상반기 그 목표 달성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 대비해서 과감하게 잡은 목표 그리고 이걸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수주와 해외 수주 모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본다면 현대건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지분을 38.6%, 39% 가까이 가지고 있어서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도 현대건설 시가총액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현대 이후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사실은 업종 내에서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구간을 겪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해서는 해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이 훨씬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GS건설은 해외보다는 지금은 국내 주택에 저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자이의 브랜드 파워는 압도적인 1등이고 실제 수주 잔고도 건설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에서도 고급 아파트에 대한 신규 아파트 대단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개발, 재건축 그 사업지들이 지방광역시에서도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GS건설이 갖고 있는 이 수주 잔고를 매출로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특히나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신다면 GS건설 지금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을 차선호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건설사들 중에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유가 상승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수주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더해져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불러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계속 나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하반기 해외 수주 입찰 안건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참여하고 있는 수주 그 대상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입찰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저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서 해외 수주 모멘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기존의 정유화학 강자였는데 네. 그쪽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신사업을 하냐면 이제 ESG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친환경 사업들의 건설사들이 많이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존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화학 기업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롯데케미컬이 있고요. 국내 네. 같은 경우는 해외 에너지 기업들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고객사들이고 과거에 많은 공장들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었는데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공장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다들 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연구 개발하면서 참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당장 매출액이나 수주 금액으로 뭐 1,0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잡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다만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같이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신사업 때문에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 이거는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플랜트 사업이 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동시에 네.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요. 당연히 좀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5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악재가 있는 건 뭐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유가가 하락한다면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시장의 공급 확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민간보다는 공공 중심이라는 점도 약간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차선호주까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눌게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대체투자분석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